자, 그러면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 입력한 거에서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가가지고요. 우선은 여기에 목록을 지금 시간 순서로 좀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부분에 여기에 쿼리하는 거 외에도 자, 오더바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더바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쿼리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쿼리 부분 안에다가 오더바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created at이라는 필드를 이용을 해서 작성한 시간들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방향을 그 최근 글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면은 자 지금 바로 세로 고침이 되면서 가장 최근에 작성한 게 위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만 있으면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뭐 정말 정렬이 잘 된 건지 아닌지 알아보기가 좀 어렵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필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표시하는 컬럼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여기에 created at을 출력을 해보면 뒤에 시간이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만 보면은 사실 이게 타임스탬프 형식이면 정확하게 언제 시간인지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기가 좀 어렵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시간 표시를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패키지를 하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룩손이라고 데이트 타임, 시간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자, 이 룩손에 있는 데이트 타임을 임포트를 해서 여기 있는 이 시간을 변경을 한번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트 타임에 from timestamp from seconds를 이용을 해서 이 created as를 가지고 온 다음에 to format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연, 월, 일, 시, 분, 초 형태로 출력이 되게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y 4개는 대문자, 월은 LL로 해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잘못됐군요. from 밀리세컨드로 해서 get타임에 나오는 거는 이제 밀리세컨드여서 자 그러면 뒤에 이렇게 2022년 8월 23일 하고 이제 오늘 날짜죠. 그리고 아까 작성했던 시간이 이렇게 찍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요. 자, 여기 제일 첫 줄에 음, 제목행에 해당하는 부분이 현재 필요할 것 같아요. 작성자 그리고 이거는 작성 일시라고 해서 이게 모두 자, 진하게를 적용을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에서 웹테크 캠프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제목 길 해서 아까 작성한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글쓰기 버튼의 위치를 아래쪽으로 좀 옮겨줄게요. 리스트보다 더 아래에 있어도 될 것 같고, 밑줄은 없어도 될 것 같고, 버튼은 오른쪽으로 붙여서 간격 조정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조금 평소 저희가 보던 게시판과 비슷한 형태가 좀 됐네요. 자, 네 번째 글을 하나 더 써보죠. 확인용입니다. 작성해서 돌아오면 이렇게 추가되고 뒤에 작성자와 일시가 표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목록을 표시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파이어스토어의 가장 큰 장점은 저번에 저희가 뭐 그 서비스를 하나씩 소개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던 건데,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있고 파이어스토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그러니까 파이어스토어가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의 상위 호환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파이어스토어에도 리얼타임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긴데, 이 부분들을 이용을 하면 굉장히 강력한 기능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개발자 모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코드를 변경을 하면은 앱이 계속 새로 고침이 돼요. 그리고 새로 고침이 되니까 데이터를 새로 불러오고, 그래가지고 내용이 거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직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중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게끔 바꾸는 거를 크게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벤트를 제공을 하냐면, 파이어스토어에서는 자, 온 스냅샷이라는 이런 이벤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냅샷이라는 거는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게 계속해서 변화하는 실시간으로 계속 변화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특정한 시점 스냅샷이라고 부르는데 연속적으로 흐르는 데이터베이스의 특정 지점을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이벤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 다른 이제 이름이 스냅샷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지만 여기에 getDocs와 사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getDocs라는 것도 이 요청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어떠한 한 기록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온스냅샷이라는 거를 이용을 하면은 그런 것이기는 한데 이 스냅샷은 그러니까 변화가 생기면 새로운 스냅샷이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스냅샷이 생길 때마다 그걸 이벤트로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온 스냅샷 이벤트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자,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음, 자, 이거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여기 이제 어떤 것을 참조를 하고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여기 있는 이 쿼리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결과로 리절츠를 받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여기 있는 이 덴에서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넣어주고 밑에 있는 getDocs를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페이지를 처음 들어왔을 때 유즈 이펙트가 실행이 되고 그때 온 스냅샷에 대한 이벤트 할당이 되는데 당연히 처음 요청할 때에는 지금 페이지에서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고 데이터베이스에는 무언가 내용이 있을 거기 때문에 유즈 이펙트와 마찬가지로 최초 한 번은 바로 불러서 오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를 들어오면 처음 한 번은 내용이 표시가 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 스냅샷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다시 이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서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기 위해서 저희가 페이지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요. 페이지를 두 개로 나눠서 오른쪽에 작성하는 내용을 넣어놓고 왼쪽에는 목록을 그대로 표시를 해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섯 번째 글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전송을 해보면 저장되었습니다 하고 아직 페이지는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물론 이제 서버에 통신은 했겠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목록으로 오게 되는데 왼쪽에 있는 목록이 알아서 다섯 번째라는 글이 업데이트가 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6이라고 해서 전송을 또 하면은
저장되었습니다라는 결과 나오고 그러면서 왼쪽에 목록이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스냅샷의 변경에 대한 이벤트를 주시를 하고 있다가 실시간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뭔가 실시간적인 요소가 필요한 것들, 어떤 화면상에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는, 뭐 댓글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간략하게 채팅 같은 것들을 이제 이걸 이용해서 구현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파이어베이스에 있는 파이어스토어를 이용을 하면은 굉장히 쉽게 실시간성이 있는 데이터들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실시간의 요소가 있는 뭐 대기 순번 같은 걸 표시를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굉장히 유용하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시키는 방법들도 이제 넣어봤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고 그리고 삭제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수정을 하기 위해서 수정한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게시판이라고 하면 이거를 단순 조회하는 페이지가 하나가 필요할 거고, 그런 다음에 그 조회한 내용들을 수정하는 페이지가 또 필요할 거고, 이런 구조로 필요할 겁니다. 자, 조회하는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하는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구조를 조금 복잡하게, 그러니까 이 구조가 조금 이제 복잡해지게 될 건데, Next.js 공식 문서상에 있는 그 다이나믹 라우트라는 기능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새 파일을 만드는데, 자, articles 안에 id라는 디렉토리를 또 만들어서, 근데 이제 대괄호로 감싸진 id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여기에 index.js 이런 구조로 이런 내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rticle이라고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요. 베이스 레이아웃으로 감싸져 있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h1 해서 제목 그리고 p 태그로 내용 이렇게 표시되는 애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래스 네임 이용을 해서 자, 이렇게 제목하고 내용 사이에 줄을 조금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내용에도 동일하게 간격은 조금 만들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딩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대괄호 id에 대한 것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지금 주소가 대괄호 articles하고 대괄호 id하고 뒤에 index인데, index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대괄호 id 해가지고 끝이 나게 될 텐데, 자, 이 대괄호 id 해가지고 나온 페이지들은 이 대괄, 자, 이 대괄호 id의 위치에 어떠한 값이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1, 2, 3, 4, 뭐 어떤 값이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전달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 전달된 값들을 자, 이 라우터 안에 콘솔 로그 이용을 해서 이 라우터에 쿼리 이거를 지금 개발자도 열면 또 좀 화면이 깨질 것 같아서 화면에 출력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제이슨을 스트링기파이 이용해 가지고 이 라우터 안에 있는 쿼리를 출력을 해서 보여드리면, 자, id는 ASDF라고 해서 위에 입력한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인덱스 쪽으로 넘어가서 원래 이제 이 제목 부분에 저희가 별다른 링크를 걸진 않았었는데 이번에 링크 형태로 이걸 바꿔볼게요. 그래서 링크 이용을 해서 A 태그 안에 이렇게 내용들을 넣을 건데 이 링크의 href 속성에다가 articles 한 다음에 이 아이템의 id를 넣어가지고 이동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내용을 하나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은 주소가 articles 한 다음에 뒤에 id가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문서의 아이디가 그대로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 내용 안에서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용을 해서요. 저희가 아까 문서를 가지고 오는 내용들을 해봤습니다. 문서를 가지고 오는 거에 대한 건 파이어 스토어 함수들 얘기를 하다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 이제 자, getDoc 함수를 이용을 할 거고,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문서 하나만 가지고 오기 위해서 doc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doc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할 거고, 여기에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db, 그리고 이제 어느 도큐먼트를 가지고 올 거냐 하는 거에다가 articles의 라우터의 쿼리의 id를 할당을 해서 이걸 가지고 오겠다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독이라는 결과를 받는 자 프로미스를 반환을 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게시물과 똑같이 서브젝트와 컨텐트라는 상태를 만들어서요. 이 도큐먼트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set 서브젝트 안에다가는 데이터의 서브젝트 그리고 set 컨텐트 안에는 데이터 안에 컨텐트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한 다음에 여기 출력하는 부분에 서브젝트와 컨텐트를 출력하도록 하고 뒤에 이제 p 태그를 정리를 해주면 이 부분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데이터 가지고 오는 부분에 뭔가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자, 아까 파이어베이스 문서를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자, 앞에 컬렉션 이름하고 뒤에 아이디 이런 순서로 나눠서 넣어야 하는군요. 제가 이걸 한 번에 다 넣어버렸는데 나눠서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템플릿 문법일 필요가 없어서
그러면은 지금 자, 아까 에러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들어갔을 때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내용도 입력했습니다. 웹테크 캠프 넥스트.js 각각 게시물들이 이렇게 조회를 했을 때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낱개로 내용들을 가지고 올 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자, 그럼 여기 이제 그 수정으로 가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을 읽고 그런 다음에 수정을 할 때에는 여기에 새 파일을 만들어서 새 파일로 edit.js로 수정하는 파일을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도 수정하는 화면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화면은 아까 그 폼 화면을 그대로 사용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폼 화면을 그대로 재사용을 하도록 저희가 한번 좀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컴포넌트 안에 저희 굉장히 오랜만에 컴포넌트를 여는 것 같은데 자, 크리트 하는 내용 안에 있는 것들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리턴 하는데 베이스 레이아웃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우선은 그것까지 복사한 다음에 수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컴포넌트 안에 article form.js라고 파일을 만들어서요. 자, export default 펑션 article form이라고 만들어서 내용을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베이스 레이아웃은 이제 그냥 div여도 될 것 같아요. 레이아웃은 컴포넌트에서 결정이 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글쓰기라고 써져 있는 부분도 빼고 정확하게 폼 태그만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크리트 하는 쪽에서 이 폼에 대한 부분들을 아티클 폼 이렇게 태그 형태로 간략하게 줄이고 위에 있는 이 선언하는 부분들도 다 정리를 하고 자,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글쓰기 부분은 사실 뭐 별로 달라진 건 없을 거예요. 정리만 한번 한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수정하는 페이지에서는 여기에 H1에서 게시물 수정이라고 표시가 될 거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아티클 폼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건데, 자, 작성하는 페이지랑 수정하는 페이지는 결정적으로 여기에서 수정하는 페이지는 기존에 있던 내용이 표시가 되어야 하고 그런 다음에 작성하는 페이지에선 그것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여기 그 아티클 폼에서 기본 값을 입력을 받도록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그래서 기본 값으로 저희가 initial values라는 값을 받도록 설정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서브젝트랑 컨텐트 쪽에는 저 initial values 안에 서브젝트 그리고 initial values 안에 있는 컨텐트를 기본값으로 설정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작성하는 쪽에서도 여기 이제 initial values에서 값을 넣어야 하는데 서브젝트가 빈값, 컨텐트가 빈값 신체로 이렇게 넣으면 아티클 폼 안에 저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글쓰기 들어갔을 때에까지 이 내용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크리트를 하는 데에서도 여기에
기본 값으로 뭔가 다른 스트링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글쓰기 폼에 들어갔을 때 해당 값이 이렇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게끔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요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에디트에서는 이 아티클 폼을 출력을 할 때 기본 값을 지정을 하게끔 만들어 주면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불러와야 하니까요. 여기 유즈 이펙트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불러올 겁니다. 이 유즈 이펙트로 데이터를 불러오려면 유즈 라우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 아이디라든가 이런 거를 받아와야 아까 이제 여기서 데이터를 불러올 때 사용했던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라우터가 우선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오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상태로 이니셜 밸류즈라는 거를 상태로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데이터를 넣을 때 set initial values 해가지고 서브젝트에는 데이터의 서브젝트 이렇게 해서 넣으면 되는데 그냥 저 데이터 자체를 전부 기본 이니셜 밸류로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 마지막에 이 아티클 폼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이니셜 밸류가 로드가 돼서 그러니까 저 데이터가 전부 로드가 됐을 때에만 이 폼이 작성을 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이니셜 밸류즈를 전달을 해주게끔 이런 구조로 만들어 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는 페이지 밑에다가 수정 버튼 하나 좀 만들어 가지고요. 자, 수정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의 경로는 아티클스의 라우터 쿼리 아이디의 에디트 페이지로 이동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보러 들어가서 링크가 비임포트가 안 됐군요. 자, 내용 보고 수정 버튼 누르면 이렇게 에디트 페이지로 가서 저 내용들을 불러오고요. 지금 여기 에디트 쪽에 여기 파이어스토어에서 임포트하는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넣어주고 자, 수정 눌러보면 제목 1, 내용 1 해가지고 보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전송인데 지금 전송을 누르면은 수정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게시물이 작성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폼 안에서 이게 무조건 저장이 되게끔 이렇게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들을 위해서 눌렀을 때 서브밋이 아니라 뭔가 수정을 하는 거에 대한 액션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아티클 폼에다가 이니셜 밸류라는 거 외에 저희가 이게 이제 작성을 하는 모드냐 수정을 하는 모드냐 이런 거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모드라는 이런 값을 추가로 받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모드를 크리트로 전달을 하고 에디트 같은 경우에는 모드를 업데이트로 전달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업데이트라는 이름의 함수를 새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에서는 내용이 다 이제 동일한데
자, 요것도 여기에서 자, 문서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업데이트 독이라는 이런 함수들이 미리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set 독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용도가 좀 다르니까 그건 주의를 하시고요. 업데이트 독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 문서를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에서는 add 독이 아니고 업데이트 독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아티클스의 라우터의 쿼리의 아이디에 해당하는 것에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거다라고 작성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서브젝트하고 컨텐트 이렇게 두 가지가 업데이트가 되게끔 이런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저장되었습니다 하고 목록으로 이동하는 건 사실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내용이 이제 어디에 반영이 됐냐면은 여기 전송을 눌렀을 때 자, 모드가 업데이트일 때는 저 업데이트 함수를 실행을 할 거고 아닌 경우에는 서브밋을 실행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버튼에다가 조건으로 분기를 좀 해주시면 여기에서 이제 전송을 했을 때 자, 여기 이렇게 수정, 첫 번째 글이 수정이 되도록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내용 넣어 놓으면은 새롭게 작성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삭제에 대한 부분들까지 넣으면 자, 완료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수정 버튼의 옆쪽에다가 삭제 버튼을 하나 만들고 삭제는 굳이 이게 링크의 형태일 필요는 없고 그냥 버튼에다가 바로 이벤트 할당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삭제를 눌렀을 때에는 자, 삭제시키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remove라고 함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에 자, 삭제에 대한 부분들은 자, delete 독이라는 이름으로 함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제 이 도큐먼트 들어가는 패턴이 사실 계속 동일하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접근을 하시는 그 간단하게 계속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delete 독 해가지고 도큐먼트는 위에 개독할 때 가지고 왔던 게 거의 그대로 들어갑니다. 복사해가지고 넣은 다음에 여기에 alert 띄우셔가지고 삭제되었습니다를 놓고 그런 다음에 라우트 FC에서 다시 메인으로 돌아가게끔 해놓고 이 삭제를 이제 온클릭을 했을 때 실행이 되게끔 하면 자, 누르면 삭제되었습니다 하고 목록으로 가는 그럼 이제 글이 너무 짧게 숫자만 있는 애들을 좀 정리를 해서 개수를 줄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름 잘못 들어간 거 두 개도 마저 삭제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게시물에 대해서 이제 작성하고 읽고 업데이트하고 삭제하는 한 세트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완료를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음, 자, 여기에 이제, 근데 이제 이거를 실제 응용을 하다 보면은, 뭐, 이 NoSQL로 데이터를 하는 게 너무 익숙하지가 않다든가, 뭐 그런 이제 문제들을 좀 직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는 뭐 대체를 할 수 있는 다른 뭐 기술들을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이제 서비스 형태의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 것들은 파이어베이스 외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많이 알아보시면은 이제 그 중에 원하시는 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우선은 파이어베이스 이용을 해서 데이터 입출력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다뤄봤습니다.